네, 지금까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기자회견 내용 전부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내용들 통역해준 김은솔 아나운서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제 오늘 중요할 만한 사람들의 해석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큰 틀에서는 연준이 일단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좀 지우는 기자회견이 되지 않았나, 이 정도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바로 직전에 마지막 질문에서 했던 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는 그림이 점점 해결하기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앞선 질문이랑도 좀 맥이 상통하는 질문인데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버리지는 않지만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서비스 부분들의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점 해결하기 복잡해지는 그림 속에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도 보다 좀 더 타이트하고 제한적인 금리 정책 써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마지막 질문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3대 지수 좀 내려가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 다시 랩업해 보면은 매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비둘기적인 내용들도 아주 없진 않았고, 다만 큰 틀에서 그동안의 시장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얘기하지는 않았었어요. 랩업을 조금 하면은 현재 이 금리 인상 기조가 아마 요때 좀 흔들렸을 건데 지금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었고, 12월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아마 시장에 던져줬을 겁니다. 그래서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도 약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한 50bp, 12월 50bp 인상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조금 올라온 상황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직전까지 제가 봤던 데이터들인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기준금리 경로가 약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금리 수준이, 사실 여기서는 터미널 레이트라고 얘기 안 하고 얼티밋 레이트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최종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말을 시장에 던졌었죠. 그런데 이 최종 금리 수준의 예상보다 높다는 것이 시장의 예상인지 아니면 연준의 경제 전망 요약 때 나왔던 그 연준 위원들의 예상인지 한번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연준 같은 경우는 SEP, 그러니까 경제전망 요약 9월 때 내년의 기준금리가 4.5에서 4.75%, 그래서 아마 4.6%를 이제 미디언 값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건지, 아니면 그동안의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5%대의 기준금리보다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생각대로 해석들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서 풀어서도 안 되고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가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했었었는데, 상당히 조금 애둘러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시장에서 해석의 영역이 좀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시장에서 비둘기보다는 매파적인 견지,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2%대를 인플레이션을 2%로 내려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들을 몇 번이고 반복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의 이 단기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감을 좀 지우기 위해서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은 지금 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기업들한테 비용, 그리고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어려운 비용으로 되고 있는 임금이 지금 좀 올라가서 다시 그 올라간 임금이 물가를 자극하는 그런 현상까지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보면은 미국의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볼 때 같이 봐야 되는 게, 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조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점점 뭔가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은
시그널은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을 그래도 진정시키려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뉘앙스를 주려고 노력한 모습들이 보였고 다만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파월 의장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 너무 과열됐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것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그 전에 과열됐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단순하게 침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분들께 전달을 한번 드리고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해서 물론 연준이 주시를 하겠지만 지금의 금리 인상 경로에 큰 영향을 지금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조금 시장에 임플리케이션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지금 좀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금리차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 보이느냐라는 약간 질문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침체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잡힐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현상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연준이 말이 조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 평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한 것도 시장에 조금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했었습니다. 큰 틀에서 저희가 같이 기자회견 보시고 통역들 보시고 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내용들만 일단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도 갈 길 멀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 1차적으로 반응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2시에 성명서 나왔을 때만 해도 연준이 지금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왜냐하면 이게 11월에 나왔던 건데 그동안에 없던 문장들이 여기에 지금 제가 줄을 긋고 있습니다. 나오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금 기대감을 갖고 아하 연준이 그동안에 타이트닝 했던 작업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다가 기자회견 때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속도 얼마나 빠르게 올리고 얼마나 뭐 천천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금리가 얼마까지 도달할 수 있고 도달한 다음에 얼마나 이 금리 올라간 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갈 길이 멀다라는 워딩까지 겹쳐져서 시장에서 여전히 파월 연준은 매파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심리를 지금 자극하면서 완전히 지금 해석의 영역이 끝난 것은 아닐 겁니다. 내일까지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나왔던 지수 움직임은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그 유튜브 댓글에 질문들이 있는지 보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대답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0년물이 성명서 발표할 때마다 더 오르네요. 회복 정도지 이거 아예 오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4%대로 지금 거의 고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좀 출렁거리긴 했었거든요. 2년물은 조금 더 그랬고요. 저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좀 올라왔네요. 지금 현재 10년물이 4.07% 선. 그리고 이게 아까 2시 때 4%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자, 아침에 방송하신 것까지 보셨나 봐요. 힘들어 보인다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오늘 외신뿐만 아니라 여러 실제로 트레이더들도 오늘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하는 상황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다우 지수는 0.83% 하락했고 S&P 500은 1.65%, 나스닥이 지금 낙폭이 좀 큽니다. 금리 부담이 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2.4%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섹터는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한 이 섹터 중에는 조금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도 오늘 주식시장에서 조금 살펴볼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명서 때 성명문 발표 그러니까 11월 기준금리 75bp 인상과 앞으로의 누적된 금리 정책을 파악해서 시장의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는 성명문이 나온 뒤에 조금 좋았던 증시 흐름이 파월 의장이 메시지를 직접 던지면서
갈 길이 아직 멀고 단순하게 금리를 지금 당장 얼마나 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예상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어느 정도쯤은 조금 더 시장에 이야기들, 해석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에는 조금 나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FOMC라는 것이 파월 의장이 워낙 생각해 볼 만한 부분, 그리고 한 것 중에 사실 약간 실언성 부분들도 지금 당장은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하루 이틀 정도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오늘 내일까지 조금 있을 수 있는 장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시간이 이제 3시 반이고 조금 있으면 이 조재길 특파원이 또다시 이제 방송을 또 하게 됩니다. 이때 월가에서 여기에 대한 해석들, 저희는 지금 생중계를 해드리는 거고 월가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추가적으로 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랩업을 해서 정리해서 저희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일단 요약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 뒤에 있을 조재길 특파원의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FOMC 생중계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경제TV 뉴욕 특파원 신인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